세 번째 연산인 행렬과 행렬 사이의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행렬,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A와 B를 곱한다. 요렇게 했습니다. 또는 이걸 그냥 A, B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행렬이 곱하기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n by n 행렬, A의 크기가 B라는 행렬이 n by r 행렬이라고 하면은 항상 행렬이 곱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 2 by 3 B가 있을 때 B가 3 by 4라고 하면은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가 2 by 3이고 B가 4 b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 스스로 같지 않기 때문에 A하고 B는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은 용어를 하나 우선 생각을 해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지금 A와 B를 우리가 곱하는 연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가 1, 2, 3, 4고 B가 1, 3, 2, 2, 1,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는 2 by 2, B는 2 by 3이기 때문에 요 2와 요 2가 같지요. 그래서 A와 B는 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곱하기 연산은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B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A의 첫 번째 행과 B의 첫 번째 열에 주안을 줍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행과 B의 첫 번째 열에 중점을 둬가지고 1, 2, 1, 2죠. 그러면은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 첫 번째 끼리 곱하고 두 번째 것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즉 뭐냐? 1, 1 곱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1 곱하기 1 그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행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1열을 했죠. 1행하고 2열을 곱하는 겁니다. 자, 1행과 2열을 곱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두 번째 것끼리 곱합니다. 그게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행을 그대로 두고 3열로 곱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1, 2 곱하면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하면은 1행에 대한 연산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1행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행으로 하는 겁니다. 2행으로 하고 2행에다가 1열을 곱하는 겁니다. 곱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3 곱하기 1. 두 번째 것끼리 곱합니다. 4 곱하기 2 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행하고 1열 했지요. 2행 2열을 하는 겁니다. 2행 2열. 방법은 똑같아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똑같습니다. 3 곱하기 2. 4 곱하기 0.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행렬이 나오게 됩니까? 1, 4, 5가 나오겠죠. 3, 2, 5가 나오네요. 2, 0,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8, 11이 나오겠죠. 9, 4, 13이 나오겠죠. 6, 0, 6.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렬이 곱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렬을 곱하는 것을 우리는 행렬의 곱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의 5페이지에 나오는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 2, 3. B는 뭐라고 하죠? 여기에 예제 6에 뭐라고 나옵니까? 4, 5, 7이라고 하죠. 두 개를 곱해봅시다.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A는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1행 3열이죠.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3행 1열입니다. 요거하고 요것이 같죠.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B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할 때는 같은 자리에 같은 순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더한다. 이거하고 이거 곱합니다. 1 곱하기 4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 곱합니다. 2 곱하기 5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합니다. 3 곱하기 7 하면은 뭐가 나오게 됩니까? 4, 10, 21, 14에서 35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35라는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 35도 행렬이죠. 행도 1, 열도 1.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행렬의 곱하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숫자에서는 1 더하기 3은 3 더하기 1하고 똑같죠. 그렇지만은 행렬에서는 A와 B를 곱한 거하고 B하고 A를 곱한 거하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을 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즉 무슨 소리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 연습을 겸해서 1, 2, 3, 4 곱하기 1, 0, 0, 마이너스 1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거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 2니까 1,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0, 마이너스 2,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3,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바꿔놓고 합시다. 1, 0,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를 바꿔놓고 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마찬가지로 1이죠. 이거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이거는 2가 나오고 벌써 틀리죠. 0 마이너스 3 이걸 곱하면 0 마이너스 4.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행렬과 이 행렬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곱하기에서는 숫자하고 틀리게 숫자는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행렬이 곱하기에서는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이는 행렬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행렬이 있고 또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A와 B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덧붙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쓸 때는 A, B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건 두 행을 서로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두 행을 합쳐가지고 두 개의 그 행렬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은 언제일 때만 성립하냐?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 2, 3, 4, 5, 6이고 B는 1, 0, 마이너스 1,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에다가 B를 덧붙인 행렬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건 무슨 행렬을 말하느냐? 문자 그대로 그냥 합치는 겁니다. 그냥 합쳐가지고 1, 2, 3, 4, 5, 6이라는 행렬 옆에다가 치고 1,
0, 마이너스 1, 4. 요렇게 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A와 B를 갖다가 덧붙인 행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덧붙인 행렬이다. 그래서 두 개의 행렬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덧붙인 행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덧붙인 행렬은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렬의 용어하고 행렬의 연산, 합, 스칼라고, 곱,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행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 아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방행렬이라고 얘기했죠. 2x2 또는 뭐 3x3.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방행렬.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라고 하면은 이건 2x2죠. 행의 개수도 2개, 열의 개수도 2개입니다. 이러한 정방행렬 앞으로 많이 쓰여요.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2차 정방행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2차 정방행렬. 행의 개수도 2개, 열의 개수도 2개. 이걸 우리가 2차 정방행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행렬은 뭐냐? 우리가 제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행렬은 뭐냐? 원소가 다 0인 것을 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5라고 표현해요. 5는 예를 들어서 0, 0, 0, 0.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영행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영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행렬은 원소가 다 0인 것이 영행렬인데, 영행렬은 중요한 성질이 있죠. 여러분들이 숫자에서는 3 더하기 0 하면은 도로 3이 나오죠. 그래서 0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영행렬은 행렬이 더하기에서 숫자 0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한다. 물론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이건 도로 뭐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고 여기다 영행렬 같은 사이즈 0, 0, 0, 0을 더하면은 이거 더하고 또 같이 나오겠죠.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하게 되면은 도로 A가 나오게 됩니다. 도로 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영행렬은 행렬의 덧셈에서의 항동원의 역할, 즉 숫자의 0과 같은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단위행렬은 정방행렬인데 이러한 걸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i는 1, 0, 0, 1. 이러한 거.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렇게 긋는 거. 여기에 대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대각선이라고 그래요.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대각선인데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하면은 주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걸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그래요. 1, 1, 0, 0. 요걸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하고, 요건 지금 2차의 정방행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밑에다가 i에 2라고 써가지고 2차의 단위행렬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차의 단위행렬. 그러면 3차의 단위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3차의 단위행렬 i3는 당연히 주대각선 1, 0, 0, 0, 1, 0, 0, 0, 1.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3차의 단위행렬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1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저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3차의 단위행렬이에요. 앞으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영행렬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렬이 덧셈에서 항동원의 역할, 즉 숫자의 0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단위행렬은
행렬이 곱하기에서 숫자 1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에다가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다시 3이 나오죠. 단위 행렬은 숫자의 1과 같은 역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곱하기 여기다가 1, 0, 0, 1을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A에다가 I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0 더하면 1.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2가 나오겠죠. 이거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1, 4 곱하기 0, 3. 이거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0, 4 더하기 1, 4. 자, 뭐가 나왔습니까? A 곱하기 I를 했더니 도로 A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즉 뭐냐? 여러분들이 숫자에서 1을 곱하면은 도로 자기 자신이 나오듯이 행렬에서는 한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행렬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 행렬 많이 쓰이는 거, 행과 열이 같은 행렬, 영행렬은 모든 숫자가 모든 원소가 다 0인 행렬. 단위 행렬은 주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영행렬은 숫자 0과 같은 역할, 단위 행렬은 숫자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제로 들어가서 8페이지 정리 1번을 보면은 행렬에서의 그 연산에 대해서 성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한 거나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한 거나 똑같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행렬에서 연산은 저러한 연산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거죠.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하면은 요거 무슨 소리입니까?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을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요렇게 해가지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분법칙이라고 하죠. 숫자에서도 같이 성립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정리 2번을 봅시다. 여러분들 9페이지에 정리 2번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죠.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나 영행렬을 A에다가 더하나 도로 자기 자신이 나온다. 숫자의 0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A를 빼면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이 원소하고 이 원소는 부호가 다 반대죠. 더하면은 영행렬이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세 번째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은 영행렬이가 A 곱한 거 똑같습니다. 영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영행렬에 대한 중요한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